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고 있죠. 수도권 부동산 전망 UNR 컨설팅 박상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월 17일 있었던 서울시 제3차 도시기획위원회 이게 격주 수요일마다 펼쳐지는데 올해 세 번째 열렸네요. 개최 네, 결과 그렇습니다.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위원회 상정 안건 총 몇 건이었나요? 이번엔 총 3건이 올라왔습니다. 예. 설 이후다 보니까 평소보다 안건이 많이 좀 줄었는데요. 네. 가결된 거, 보류된 거 자문 모두에서 각 한 건씩이었습니다. 예. 네. 가결된 안건 지금 한 건인데 살펴보면 경희초등학교 노후 교사시설 증개축이 주요 안건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체육관을 포함해서 그 교사시설 건립 계획안이 조건부로 이제 가결됐는데요. 네. 이번 심의는 사업 부지가 자연 경관지구로 이제 지정돼 있어서 노후 교사 시설 증개축 시 3층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체육관 등 교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번에 5층 26m로 완화돼서 노후된 교사 시설이 철거되고 중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경희초등학교는요 1964년도 8월달에 교사동이 신축되고 2014년도 7월달 정비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의 D등급으로 조사돼서 2015년 3월달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이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강이 필요한 건데 아직 그렇습니다. 지금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습니다. 안 됐었던 거죠? 층수가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 2개 층 더 올려지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제 그 건축이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예. 교사를 더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지가 일부가 이제 국공유지죠. 국유지에 점유하고 있고요. 예. 증개축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관지구 내 그 높이 완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축도 가능하고 예. 이제 교사 시설에 대해서 체육관이 포함된 교사 시설로 새롭게 이제 건립되게 됩니다. 그동안 상당히 이제 교육 환경이 좀 열악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새로 신축이 됨으로써 상당히 환경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 모든 업무가 이제 그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이 이제 앞으로 되기 때문에 예. 신축이 좀 이제는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만 네. 살펴봤고요. 뭐 부결되거나 또 보류된 것은 저희가 네. 뭐 굳이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글로벌 경기 불안 여파 등으로 전국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다가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네, 아무래도 그 아파트 가격이 예. 그 계속 상승세를 펼쳐왔지만은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LTV, DTI 이제 규제가 지난 2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평균 0.01% 뭐 실제적으로 하락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했다는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2014년 2월 이후 86주 만인데요. 대출 규제 강화, 또 매수 심리가 유축이 되고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이제 확연히 안 좋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도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 경기도는 뭐 아직까지는 약 보합세지만은 서울이 내림세를 보였고요. 강남, 서초, 구동, 강남권도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예.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강남 집값이 큰 폭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예. 지방은 충남, 충북, 대구 순으로 낙폭이 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하락폭을 주도한 게 강남 서초겠군요. 다른 네, 곳은 뭐 그렇습니다. 약보합세로 지금 됐는데 네. 전세금도 최근 오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집을 구하는 분들 매매 쪽으로 돌아서지도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전세금 최근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죠. 전세금은 아직까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일부 지역만 좀 하락세지만 전체적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정부 들어서 3년간 18% 정도 올랐습니다. 한 부동산 정법 조사를 보니까요. 정부 초기 3년간 전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때 뭐 1.6, 이명박 정부 때 15.5, 박근혜 정부 때 18.1%니까 예.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높게 이제 상승률이 높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택 투자와 거래가 위축되면서 이 전세 수요가 이제 급증한 게 원인이고요. 예. 아무래도 역대 정부의 아파트가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때 15.2, 이명박 정부 때 6.8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는 이제 높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네. 지난달에 이제 전국에 그 전월세 거래량이 총 10만 5,19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0% 이제 감소했고요. 전월에 그 11만 8,411건에 비교해서 11.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세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동시에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전세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들으면 세입자들 한숨 소리가 계속 커질 텐데 문제는 또 전세보다 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예.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율이 46.6%입니다. 49,055건으로 전년 동월 비해서 3.1% 정도 늘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도 1.3% 증가했고요. 월세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4년 1월에 47.7%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뭐 실제 신고 안 한 그 그렇죠. 월세까지 봤을 때는 네네. 50%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월세 비중이 높아진 거는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도 이제 실제 증가하면서 특히 그 저금리가 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특히 그 지난달 수도권의 월세 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4.1%, 전월 대비 12.2% 늘었고요. 같은 기간 서울이 각각 4.7, 7.8% 증가했는데 강남 상구만 떼놓고 보면은 19.4, 1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감소한 전월세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6.3, 지방은 0.04 감소해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 거래량 감소가 전세 수요 매매의 전환, 이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매매 중에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점점 이제 전월세 거래량은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네. 그 지금 아무리 금리 인상해도 그 은행 금리보다는 월세 금리가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월세로 네. 전환하는 비중은 계속 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실제적으로 그 인상을 하게 되면은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좀 약해지고 기존에 이제 전세로 눌러 앉은 분들이 계속 전세를 찾는 수요가 생기고요. 신규 수요도 매매보다는 전세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현재 금리가 이제 몇 배 오르지 않은 한 현재 예금 금리보다는 보증 월세로 났을 때 그렇죠.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월세에 대한 증가는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망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SH가 올해 공공임대 1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예, SH공사입니다. 그 신규가 7,045가구, 재공급이 4,850가구, 행복주택이 6개 단지 836가구, 장기전세주택이 총 2,219가구, 건설형이 1,797가구, 매입형이 422가구 정도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SH공사가 올해 1만 1,8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신규 공급이 7,045가구, 기존 주택 재공급이 4,850가구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와 국민임대주택의 물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지난해 수준인 800가구가 새로 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신규 물량 중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비중도 있죠? 네, 신규 물량 중에는 재개발 임대주택이 2,536가구로 이제 가장 많습니다. 지구 단지별로는요, 가젤 4구역이 750가구, 왕십리 3구역이 432가구, 옥수 13구역이 340가구, 구모 13구역이 198가구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올 상반기에 1,610가구, 하반기에 926가구가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이 요즘 주민들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이 800여 가구인데 정확하게 어디에 마련되나요? 네, 행복주택은 주로 이제 그
도심지 인근에 네. 도심의 유수지나 이런 데 공급이 많이 되는데요. 우선 천안 2주구입니다. 319가구, 신내 3-4 지구에 291가구, 아, 천왕지구죠? 네, 예, 마천 지구에 예. 3,148가구, 졸업주택은 강서구, 가양도 모듈형 행복주택도는 예. 9월달에 30여 가구 이제 공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국민임대주택도 총 1,454가구가 이제 4가구가 계속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지난해 775가구에 비교하면은 물량이 2배 정도 이제 늘었습니다. 근데 공급 지역 같은 경우가 위례 신도시의 그 1,202가구, 오금의 보금자리가 252가구 등 서울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공급 시기는 11월입니다. 아, 11월이면은 좀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장기 전세 주택도 총 2,219가구가 공급되는데요. 네. 지난해 공급량 1,519가구보다 700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예. 이용별로는 건설형이 1,797가구, 매입형이 422가구, 건설형은 SH공사가 직접 짓습니다. 예. 매입형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 가구를 사들여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핫한 데가 네. 위례 신도시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임대주택이 마련되니까 신혼부부나 또 저소득 가구들은 여기 좀 많많이 관심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설형 중에 물량이 가장 많고요. 예.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것 중에 위례 신도시인데요. 예, 예. A1 1의 10블럭입니다. 10블럭이 예. 공급이 되는데 998가구의 장기 전세주택이 공급됩니다. 국민임대가 1,202가구와 합치면 총 2,200가구의 그 대단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금 보금자리입니다. 그 위례 신도시 바로 옆인데요. 네네. 여기도 472가구 건설형 장기 전세주택이 풀리고요. 외에도 그 상도동에 160가구, 거유동에 128가구, 고척동에 39가구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서울 동남 지역에 관심 있거나 거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그렇습니다. 보면 예. 좋겠네요. 예. 네. 다른 곳들은 어디 있나요? 지금 매입형 같은 경우도요. 예. 그 금천구의 군부대 특별계획구역이 183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예.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또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 리버파크 85가구, 서초구 잠원동에 잠원내면 81가구, 강서구 마곡동의 긴등마을 힐스테이가 59가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재건축 아파트들을 그 매입을 서울시 그렇죠. 해가지고 예. 싸게 이제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 뭐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로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가구 수도 적어서 네, 그렇습니다. 당첨되기가 쉽진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기존 주택 재공급도 국민임대가 1,000가구, 영구임대가 700가구, 재개발임대가 1,500가구, 공공임대가 500가구, 장기전세가 1,000가구, 행복주택이 150가구입니다. 그래서 예. 뭐 아무래도 서울시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그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실제로 서울시 뭐 사이트라든지 SH공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네. 뭐 신문이라든지 뭐 교통방송을 보면서 예.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TBS만 보셔도 이런 그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는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S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알림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문자 알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서민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경쟁률 요즘 치열하다고 하는데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게 정확하게 공공임대주택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마디로 영구적으로 이제 살 수가 있는 네. 뭐 이거고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살다가 소득이 되면은 좀 퇴거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취약계층에 가까울 수 있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뭐 상당히 상당히 소득의 수준이 상당히 좀 낮은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구임대주택이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LH공사가 진행한 서울 동작구 대방 1단지 31제곱미터 10가구 예비 입주자 모집에는 1,369명이 신청했습니다. 10가구 모집하는데 1,300가구 넘는 분들이 신청을 그렇습니다. 했네요. 이어서 강남 3블럭 29제곱미터 20가구가 50.5대 1, 서초 3블럭 26제곱미터 20가구가 43.9대 1, 본동 2단지 26제곱미터 20가구가 31.1
1등의 이제 딜을 이었고요. 예. 그 영구 임대주택이 보증금 300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지난해 공급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공급된 영구 임대주택이 보증금 235만 원에 월 임대료가 뭐 4만 7천 원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임대료가 사실 좀 낮습니다만은 그 이거를 상당히 좀 미련 못 내 가지고 예.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미처 이 저렴한 그 월세도 못 내시는 분들이 못 계시다고. 내고 계속 이제 실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주택들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다. 더 저렴한 주택을 또 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영구 임대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소득이 좀 적거나 취약계층인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한 거로 봤을 때는 자격 요건이라는 것 자체 그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 요건이 우선적으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뭐 국가 유공자, 예.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뭐 장애인 등 상당히 우리 사회에 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요. 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인 가족 261만 원입니다. 50%. 이하인 이들 역시 2순위 가입 대상입니다.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영구 임대주택은 소득 1, 2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네. 만약 영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되는 이가 공공 임대주택 입주를 원한다면은 장기 전세나 국민 임대를 고려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주 조건이 영구 임대주택과도 까다롭지만은 예. 아마도 영구적으로 실제적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이렇게 네. 보겠고요. 장기 전세나 국민 임대는 자산이나 소득 조건이 좋아지면은 퇴거해야 되는 이런 되죠. 조건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약간 더 할증하는 이런 게 있고요. 예. 아울러서 만약 임차인이었던 가구주가 사망할 경우에 가구원이 입주 자격이 된다면 그 주의를 상속받을 수도 있는 게 뭐 영구 임대주택이고 일부 그 상당히 취약계층에서는 영구 임대주택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뭐 꿈의 궁전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거나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퇴거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14년 말에는 아무래도 지자체 뭐 대전한 기초의원이 실제적으로 10년째 영구 임대주택에 이제 거주하는데요. 뭐 의정비가 뭐 수천만 원 이제 받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돼가지고 국토부가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입주자의 자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구체적인 건 하반기 중에 시행될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 의원이 영구 임대주택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것 자체가 공분을 살만 하긴 하네요. 그죠. 다른 분들한테 사실 더 어려운 분들의 양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게 됐고요. 최근엔 저소득층에게 단순한 주거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임대와 분양주택이 한동이나 단지 섞여 들어가는 소셜 믹스입니다. 임대주택 일대가 슬럼화되는 걸 막고 임대주택 거주민 차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임대주택 들어선다 그러면 주민들 반대 갈등 심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소셜 믹스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많은 주민들이 또 우리 집 앞에 임대주택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어디 들어서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들어서나요? 뭐 영구 임대주택이 실제적으로 강남 수서 6단지 같은 경우가 5분 거리 KTX 수서역이 세워진데요. 이쪽이 상당히 교통도 좋아지고 그 일대 뭐 상업 시설도 이제 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좀 셀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성남시 분당 한솔마을에 위치한 주공 아파트입니다. 인근에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있고 분당선, 신분당선과 정자역과 도보로 10여 분 거리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공급된 영구 임대주택은 2015년 말 기준 125개 단지 14만 4,227가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례신도시 550가구, 부천 옥길에 538가구, 원주 흥읍에
6가구 등 4,123가구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연구 임대주택이 뭐 여지껏 뭐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소셜 믹스가 서울시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랑 많이 이제 잡음이 좀 많이 생기고 또 동을 분할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방식도 있는데 예. 외국에서는 사실상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연구 임대주택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랑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고 뭐 밖에서도 거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같이 어울리고 뭐 더불어서 하는 이런 걸로 해야 좀 더 좀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시민들 선입견 자체를 먼저 네. 없애는 노력이 그렇습니다. 필요해 네.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수도권 부동산 전망 유엔아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